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던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4050 세대 중 개업 공인중개사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합격 후 어떤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합격이라는 희망적인 연말을 꿈꿀 많은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잠시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합격자 발표일 합격을 확인하고 나면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본 사람만 안다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해낸 결과인 만큼 합격의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듯합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로 창업을 할지 소속 중개사로 취직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4050 세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인생 2막을 위한 창업 때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은퇴 후 재취업을 대비해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50대에서 60대 남성분들은 출근을 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 자리를 구하는 분들도 제법 됐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이 시작됐는데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다며 개인 공간으로 쓸 사무실을 찾는 건데요. 합격 후 개업 공인중개사를 창업하게 된다면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에 따른 은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이 직업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격증을 찾고 실무 교육까지 받기는 했지만 정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로 실무를 배운 뒤 창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며 배웠던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듣거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은 창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만 보여주거나 고객과 대화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실제로 써보고 영수증 등 갖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과정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업할 자리를 보러 다니는 것도 충분한 기간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폐업률이 높은 시기에 좋은 자리를 잘 구하려면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분당과 수지, 광교 지역 등을 다니며 여러 선배 공인중개사분들의 조언을 듣고 왔는데요. 다녀보는 만큼 그 지역이 보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지역마다 회원가입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합격 후 기쁜 마음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회원 가입비와 권리금 등등의 비용을 말하며 창업에 억대 이상의 돈이 드니 창업을 말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큰 권리금을 내고 상업지역에 창업을 했다가 1년도 못 버티고 정리한다는 분도 만나봤는데요. 자신의 역량 이상의 자리에 무리한 창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년 초 창업을 해야 하는데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수많은 부동산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자리와 200세대 정도 되는 작은 단지에 혼자 하는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또 아파트 대단지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지역과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를 중개해야 하는 곳 중 어느 한 곳을 택해야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를 택하냐에 따라 창업 비용의 차이도 크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운영비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창업이 다른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몫이 좋은 1층 자리에
내부 인테리어 등을 신경 쓰게 되면 보증금과 권리금만으로도 억대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월세는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구축 상가의 월세가 저렴한 편이고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상가일수록 비쌉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광고비, 한방협회비와 공제비 등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일반 다른 자영업과 다르게 초기 비용의 비중이 크게 드는 편이지만 이후에는 재고 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정말 싼 자리에 권리금도 없고 월세까지 저렴한 자리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창업 당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운영비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의 경우 잔금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첫 계약서 작성 이후 수수료를 받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일정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제가 어디가 좋고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050 세대에서 공인중개사를 창업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지 미리 결정을 할 필요는 있겠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벌이는 다소 작지만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정년 퇴직에 대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좋고 나쁠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합격 후 개업 공인중개사로 창업을 결심했다면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은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이나 정부 사이트 등에 접속해 계좌 이체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계약서 등 갖가지 서류들을 언제나 프린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물 홍보를 위해 네이버나 한방, KB부동산 등의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해야 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면 주변 부동산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합격 이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까지는 힘들다 해도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방법은 꼭 알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난이도도 많이 높아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 수만큼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의 수능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데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소리도 점점 커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합격 후에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한 분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전달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